자, 오늘은 쇼 채널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 세 번째로 이제 디블 커런트, 그냥 디블이라고 부르는데요. Drain Induced Barrier Lowering, 이런 현상들, 그리고 펀치 스루, 이게 두 개가 연동돼서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리즈 저항 에 대해서도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펀치스루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 롱 채널 모스펫이 있습니다. 자, VGS에는 아주 작은 VTH보다 작은 전압을 인가하고 VDS에는 상대적으로 큰 전압을 인가합니다. 그러면 공핍층의 폭이 이쪽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문턱 전압보다 작은 전압이기 때문에 아직 반전 전자들이 형성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요 두 소스 드레인 사이에는 이 P타입 실리콘이라는 이 배리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자들이 유입될 수가 없죠. 여기는 양공들이 많은 P타입 반도체입니다. 자, 이것을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여기 N 플러스층, 소스 쪽이죠. 전자들이 이렇게 많지만 이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레인의 전압을 인가했기 때문에 밴드가 이렇게 내려가 있죠.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밴드가 낮아졌다 한들 이쪽 요 배리어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들이 넘어갈 수가 없는데, 자, 쇼 채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배리어의 폭이 아주 되게 얇아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서로 간섭 현상이라기보다는 아주 가까워지면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이 공핍층에 전자들이 얼마든지 생성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 생성된 전자들이 이렇게 가까워진 이 드레인단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커런트 패스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턱 전압 이하에서도 전류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대충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채널이 굉장히 짧죠? 채널이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VDS에 전압을 여기랑 똑같이 인가했죠? 밴드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데 이게 내려가면서 요 높이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같이 내려가면 이제 요거 이상이 있는 요 전자들 내려갈 수가 있죠.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VDS가 더 커지면 이건 더 떨어지고 요 장벽의 높이는 더 낮아져서 전자들이 엄청 드레인으로 유입될 수가 있죠. 비록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 이하보다도 작은 전압에서도 드레인 전류가 갑자기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 펀치스루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핍층의 폭이 넓어져 가지고 이 쇼 채널이 되면 요 배리어가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커런트 패스가 생기는 현상, 이런 것을 우리는 펀치스루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디블하고 연동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펀치스루가 발생했을 때 VDS, IDS 관계, 즉 아웃풋 커브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아웃풋 커브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리니어 영역에서는 증가하다가 세츄레이션 영역, 여기가 핀치오프 되죠.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포화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VDS에 따라서 거의 선형적으로 계속 같이 증가하죠. 게이트 전압이 0V, 0.1V 이렇게 작은 전압에서도 드레인 전압에 따라서 드레인 전류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한 대로
숏 채널이 되면 이 에너지 배리어도 얇아지고,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드레인단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펀치스루 현상이 발생했을 땐 아웃 커브가 세츄레이션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블이라는 것은 숏 채널에서 일어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Drain Induced Barrier Lowering, 즉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이 베리어가 낮아진다는 것인데요. 이 베리어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만큼이 디블 효과인데요. 자, 이게 롱 채널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서로 미치는 일렉트릭 필드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을 걸지 않고 접지를 시킨다 한들 여기 필드, 이 필드가 여기에 영향을 줘가지고 마치 게이트에 전압이 걸린 것처럼, 그래서 이 밴드를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VDS에 의해서 이 드레인단에 밴드가 내려가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도 요 게이트, 요게 채널이죠. 요 게이트 단 요쪽에 있는 요 에너지 밴드 베리어도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은 채널이 짧아짐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가 영향을 미치는 건데,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팔을 벌려 가지고 한 10명이서 가로로 이렇게 팔을 잡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털썩 주저앉으면 맨 안쪽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을까요? 이 중간에 8명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맨 안쪽에 있는 사람은, 맨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털썩 주저앉는다고 해도 팔이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명이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2명이서 서로 양팔을 벌려서 팔을 잡고 한 명이 앉아버리면 그 사람도 팔이 내려가겠죠. 뭐 그런 현상과 비슷합니다. 이 가까워지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레인단 전압이 인가되면 여기 베리어가 낮아지면서 전자들이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커브는 이런 식으로 세츄레이션 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이것을 우리는 드레인 인듀스드 베리어 로어링 커런트라고 합니다. 디블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이 디블 현상, 이 디블 커런트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숏 채널이 잘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블은 지금도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 현상을 억제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펫의 채널이 짧아졌을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바로 문턱 전압의 감소라 그랬는데요. 우리 숏 채널에서 문턱 전압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쉬프트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이 트랜스퍼 커브에서 마이너스 쉬프트, 왼쪽으로 쉬프트 되는 것 같은 현상을 발생합니다. 그러면 오프 커런트가 이렇게 올라가죠. 온 커런트는 증가하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오프 커런트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리퀴지 커런트가 커지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채널 랭스하고 VTH 관계를 보면 채널 랭스가 점점 짧아짐에 따라 VTH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롤오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선을 보면 이게 숏 채널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VTH의 롤오프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숏 채널 현상에서 일어나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제목을 안 바꿨네요. 이 제목은 무시하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지금 모스펫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 드레인단에 강한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뭐 기들 커런트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N-를 형성시킨다 그랬죠. LDD. 그렇죠. 이걸 LDD다 그러고, 그래서 저항이 하나 더 추가된 거랑 비슷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 지금 여기에 저항 성분을 보면, 자, N+가 있겠죠. 소스 쪽 저항. 그 다음에 이 LDD 저항. 이쪽에도 똑같이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채널 저항. 우리 채널이 길면 채널 저항이 엄청 커지겠죠. 특히 디스플레이에서 쓰는 TFT 같은 경우는 채널이 뭐 수천 배 더 크다 그랬죠. 깁니다. 그래서 채널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쪽 소스 드레인 저항 또는 컨택 저항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왜? 채널 저항이 워낙 크니까 이 채널 저항을 줄이지 않는 한 이쪽 저항을 줄인다 한들 전자들이 이쪽으로 잘 이동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에서는 좀 특이하게 이 채널이 엄청 짧아지죠. 1000분의 1 이상 짧아지니까 이제 채널 저항이 굉장히 작습니다. 반도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 저항이 아주 작은데 만약에 이쪽 저항이 크다 그러면 전자들이 잘 못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쪽 저항을 소스 드레인 쪽의 저항을 줄이는 것이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 저항은 이 M+ 우리는 이미 이 MS 접합에서도 얘기했죠. 이 축퇴될 만큼 과도핑을 해서 터널링으로 전류를 운반시키죠. 이미 뭐 한계치에 왔습니다. M+ 크게 많이 도핑을 하죠. 그 다음에 이 M-는 또 빼는 경우도 있지만 빼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이 M- 때문에 뭐 다른 또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이 M-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항을 줄이는 법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접합의 깊이를 깊게 하는 겁니다. 이 깊게 하면 저항이 줄어들겠죠. 길이가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이 RJ를 깊게 이렇게 크게 하면 문턱전압 변동이 또 심해진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 쇼채널 효과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탈과 이 M+를 접촉시킨 후에 최근에 하는 것은 고온에서 열 처리를 진행합니다. 열 처리를 하면 이 계면에서 이렇게 실리콘과 메탈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실리사이드를 형성한다 그럴까요? 이 계면이 무너지면서 이 합금, 실리사이드 합금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컨택 저항을 줄이는, 그래서 이 소스 드레인 저항을 그렇게 줄이는 그러한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채널이 짧아지면 여기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저항이 크면 안 되겠죠. 여기는 작은데 같이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쇼채널이 되면 이러한 현상들도 문제가 돼서 여기 컨택 저항을 줄이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 산업계에서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쇼채널 현상 몇 가지 이제 더 남았습니다. 이제 속도 포화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제 속도 포화가 되면 이동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류도 일정하게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겠죠. 속도가 계속 증가해야지 전류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속도 포화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게 조금 수학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앞에서 구했던 전류 전압 이상적인 모델 스퀘어 로우 모델이라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많이 벗어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수식이 갖는 의미도 같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속도 포화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